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꽃은 몽골에서 제주도로 건너온 꽃, 제주의 오름과 초지에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꽃. 바로 핏뿌리풀 꽃의 750년 미스테리입니다. 매년 늦봄이 되면 땅 가까이에서 가느다란 줄기가 올라오고 그 끝에 붉은빛과 흰빛이 어우러진 작은 꽃들이 둥글게 모여 피어납니다. 꽃만 바라보면 작고 연약한 야생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꽃에는 몽골 초원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약 750년의 역사, 유전자의 남은 이동의 흔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의 절박한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핏뿌리풀은 정말 몽골에서 제주도로 건너온 꽃일까요? 오늘은 핏뿌리풀의 이름과 특징, 몽골에서 제주도로 전해졌다는 이야기, 역사적 배경과 유전자 연구, 현재의 자생지와 개체 수, 시중 가격과 주의할 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핏뿌리풀의 학명은 스텔레라 카마에야스메입니다. 팥꽃나무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시베리아 남부에서 몽골과 중국 북부, 티베트와 히말라야,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한반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분포합니다. 햇빛이 잘 들고 비교적 건조한 초원이나 산지의 비탈, 자갈이 섞인 땅에서 잘 자랍니다. 핏뿌리풀이라는 이름은 뿌리가 붉은 빛을 띠어 마치 피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줄기는 대체로 20cm에서 50cm 정도 자라며 땅속에는 굵고 단단한 뿌리 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멀리서 흰 꽃잎처럼 보이는 부분은 식물학적으로는 꽃잎이 아니라 꽃받침이 꽃잎처럼 발달한 것입니다. 꽃봉오리와 꽃통의 바깥쪽은 붉거나 분홍빛을 띠고 꽃이 벌어지면 안쪽은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송이 안에서도 붉은색과 흰색이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제주에서는 대체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핏뿌리풀은 아름다운 모습과 달리 독성 성분을 가진 식물입니다. 몽골과 중국의 목축지에서는 가축이 잘 먹지 않는 식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핏뿌리풀이 몽골말의 먹이용 풀에 섞여 제주로 왔다는 이야기는 가능성 가운데 하나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몽골 초원의 식물이 어떻게 제주도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고려 말 몽골 제국의 원나라가 제주도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73년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은 제주도에 남아있던 삼별초 세력을 진압했습니다. 이후 원나라는 제주도를 직접 지배하면서 넓은 초원을 말 사육에 적합한 장소로 주목했습니다. 1276년에는 제주도에 국영 목장을 설치하고 몽골에서 말 약 160마리와 말을 관리하는 목축 전문가들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목장은 제주 동부 지역에 조성되었고 이후 제주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핏뿌리풀의 씨앗이 제주도로 건너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 가설은 몽골에서 가져온 말의 먹이나 깔개로 사용된 마른 풀 속에 씨앗이 섞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의 털이나 발굽에 묻은 흙 또는 목축 장비와 사람들의 짐에 핏뿌리풀 씨앗이 붙어 이동했다는 가설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 약재나 생활용 식물로 이용되던 뿌리 또는 종자가 사람을 통해 옮겨졌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당시 문헌에는 핏뿌리풀을 제주도로 가져왔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몽골말과 함께 건너왔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진 역사적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전자 연구를 통해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매우 흥미로운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대전대학교 연구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도와 몽골, 중국 내몽골, 중국 윈난 지역 등 8개 집단에서 핏뿌리풀 184개체의 유전자를 비교했습니다. 연구진은 미세부 수체라고 불리는 유전자 표지를 이용해 모두 176개의 유전적 변이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 핏뿌리풀은 중국 남부의 윈난 지역 집단보다 몽골 중부와 중국, 내몽골 지역의 핏뿌리풀과 훨씬 가까운 유전적 관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제주 집단에서 발견된 유전자 유형은 몽골과 내몽골 집단의 일부에서 파생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주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독자적인 유전자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만약 피뿌리풀이 빙하기 때부터 제주에서 살아남은 아주 오래된 토착식물이었다면 오랜 세월 동안 제주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피뿌리풀이 비교적 최근의 역사시대에 외부에서 제주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연구진은 제주 피뿌리풀의 기원이 몽골 중부와 내몽골 일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씨앗이 말의 털에 붙어왔는지 마른 풀 속에 섞여왔는지 사람이 직접 옮겼는지까지는 유전자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제주도 피뿌리풀은 유전적으로 몽골과 내몽골 지역의 집단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제주도까지 이동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뿌리풀은 제주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아닙니다. 과거 기록에는 제주 동부 지역에 햇빛이 잘 드는 오름과 초지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과거 황해도 지역에도 분포 기록이 있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확인되는 야생 개체는 제주도에 극히 제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호종의 무분별한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이 영상에서는 정확한 오름 이름이나 위치, 좌표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피뿌리풀은 숲이 울창한 곳보다 키 작은 풀들이 자라는 햇볕 좋은 초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전통적인 목축 활동이 줄어들고 오름의 풀밭이 관목과 나무로 바뀌면서 피뿌리풀이 살아갈 수 있는 열린 공간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채취와 탐방객의 다밥, 무분별한 예초, 묘지 이장과 토지 이용 변화까지 겹치면서 개체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2019년 산림과학원 조사에서는 과거 피뿌리풀이 확인됐던 제주 오름 여러 곳을 조사했지만 한 지역에서 단 2개체만 발견됐다는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2023년의 조사와 보도 자료에서도 야생 개체가 2개체 또는 3개체 수준으로 보고됐습니다. 자료마다 숫자가 조금 다른 것은 조사 시기와 개체의 훼손 여부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부 개체는 묘지 정비와 풀베기 과정에서 사라졌고 남아있는 개체들도 서로 약 1km가량 떨어져 있어 자연 상태에서 꽃가루를 주고받고 씨앗을 만드는 일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겉으로 꽃이 피어 있다고 해서 그 식물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짝이 없으면 열매와 씨앗을 만들 수 없습니다. 씨앗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현재 살아있는 개체가 수명을 다하는 순간 그 지역의 피뿌리풀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몽골과 중국의 넓은 초원에서는 비교적 널리 분포하는 식물이지만 제주도에서는 지역 절멸 직전까지 몰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피뿌리풀을 2017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멸종위기 1급으로 보호 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2026년 현재 법적 지정 등급은 2급입니다. 그렇다면 피뿌리풀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2026년 7월 현재 일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는 피뿌리풀이라는 이름의 분재나 화분 상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판매 글을 기준으로 보면 작은 포트나 어린 개체는 약 35,000원에서 69,000원, 오래 키운 개체나 형태를 잡은 분화는 약 20만원에서 48만원 정도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가 정한 공식 가격이 아니라 판매자가 올린 호가입니다. 식물의 크기와 수령, 화분의 종류, 뿌리의 굵기와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매우 큽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그 식물이 합법적으로 증식된 개체인가 하는 점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자연에서 캐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증식된 개체라 하더라도 적법한 증식 과정과 양도 양수 관련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판매 글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체의 합법적인 출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뿌리풀을 구입하거나 양도받을 때는 판매자에게 인공증식 개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관련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야생 개체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고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을 가공하거나 유통보관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몇 개체 남지 않은 제주 핏뿌리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첫째, 야생 개체가 있는 현장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좌표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지 않도록 하고, 꽃이 피는 시기에는 필요에 따라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식물을 만지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의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지오태그 기능을 끄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핏뿌리풀이 좋아하는 초지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핏뿌리풀은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는 열린 풀밭에서 살아갑니다. 방치된 초지가 관목과 숲으로 바뀌면 햇빛이 차단되고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사에 따라 주변의 키 큰 풀과 관목을 선택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풀베기도 위험합니다. 꽃이 피거나 씨앗이 익기 전에 예초하면 한 해의 번식 기회를 완전히 잃을 수 있습니다. 핏뿌리풀의 생육과 개와 씨앗 성숙 시기를 고려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남아있는 개체의 번식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개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 자연 수분이 어렵다면 전문가가 꽃가루를 옮기는 인공 수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씨앗과 꽃가루를 안전하게 수집해 종자은행에 보존하고 조직 배양과 삽목, 뿌리 증식 등의 방법으로 후대 개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4년 산림과학원이 핏뿌리풀의 대량 증식 기술을 개발하고 증식된 묘목을 온실에서 적응시킨 뒤 자생지 복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현재의 유전자 연구와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제주 핏뿌리풀의 고유한 유전적 특성을 지켜야 합니다. 개체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몽골에서 핏뿌리풀을 가져와 무조건 섞어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주 집단은 수백 년 동안 제주도의 기후와 토양에 적응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 개체를 도입할 경우 제주 집단의 유전적 특성이 사라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생태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개체의 유전자를 먼저 분석하고 어느 개체끼리 인공 수분할 것인지, 증식한 개체를 어디에 복원할 것인지 과학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째, 한 곳에만 복원하지 말고 여러 개의 작은 안전 집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지역에 모든 개체가 모여 있으면 산불이나 가뭄, 공사, 병해충과 같은 한 번의 사고로 전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 동부 지역에 적합한 초지를 조사해 여러 곳에 복원 집단을 조성하고 매년 개체 수와 개화율, 열매와 씨앗 생산량을 장기간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인공증식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핏뿌리풀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존재한다면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증식 개체만 투명하게 유통되도록 해야 합니다. 증식 번호와 생산자, 모주 정보, 양도 과정이 기록되는 추적 관리 제도를 마련하면 불법 채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핏뿌리풀은 단순히 예쁜 야생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이 작은 꽃에는 13세기 몽골 제국과 고려, 제주 목장의 역사, 유라시아 초원에서 제주 화산섬까지 이어진 생명의 이동, 그리고 인간의 활동에 따라 한 종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는 수많은 핏뿌리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단 두세 개체의 생존 여부가 이 꽃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750여 년 전 어떤 말의 털이나 마른 풀, 말발굽 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숨어 제주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낯선 화산섬의 바람과 추위, 가뭄을 견디며 오랜 세월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 꽃을 지키는 일은 자연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과학적인 증식, 세심한 초지 관리, 불법 채취를 막는 제도, 그리고 야생화 한 송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함께 필요합니다. 꽃을 발견했을 때 캐가지 않고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몽골에서 제주로 이어진 750년 생명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몽골 초원과 제주 오름을 이어주는 신비로운 꽃, 핏뿌리풀 꽃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피뿌리풀 꽃의 개체 번식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퇴직 후 몽골의 교육 봉사활동을 떠나는 소중한 친구 이호준 교장님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건강하게 몽골에서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꽃과 나무에 담긴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꽃과 나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